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법률 생활백서와 함께할 송세별입니다. 알면 힘이 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맞춤형 교육급여 제도입니다.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 바로 교육급여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보시죠. 맞춤형 교육급여가 개편되면서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인 가구로 확대됐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자녀의 학년에 따라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바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인데요. 지금 어디 다녀오세요? 네, 학생이 있는 집인데 맞춤형 급여 중에서도 교육급여 상담을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 현장 방문하신 거예요? 네, 직접 방문해서 생활환경도 보고 이런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안내를 드렸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받습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이 많이 됐다는데 신청 많이 들어오나요? 개편되기 전보다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셔서 상담받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요?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교육급여 쪽이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상황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개편한 것인데요. 이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폭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상에서 확대가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 자격이 바뀐 건가요? 예전에는 기초생활자만 받았던 교육급여가요, 이제 맞춤형 교육급여가 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중위소득 40%에서 5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녀나 며느리, 사위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을 부양의무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조부모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할아버지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젠 상관없게 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급여가 많아졌던데 교육급여만 신청이 따로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 기준이나 부양자로 인해서 신청 못했던 분들도요, 이 교육급여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못 보더라도 교육급여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소식에 두 남매를 둔 박영인 씨도 교육급여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에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고등학교 진학 후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 교육급여 지원 확대가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주민센터나 지나가다가 현수막 있는 것도 받고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 앞으로 문자도 왔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이 안 되신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자격 여건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상자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기준이, 그래서 좀 알아본 결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서 영희 씨의 월급이 유일한 소득인데요. 자녀분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교육비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세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과서 대금이나 기타 수업료가 없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45만 원 정도 분기별로 내고 있고요.
급식비는 별도죠. 근데 이제 급식비도 또 많이 올랐어요. 중식만 신청하면 한 8만 원 내외,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석식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한 16만 원, 7만 원 돼서 부담이 되죠. 지원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문제집 비용도 조금 나온다고는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 등록금 부분이 가장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의 경우 38,700원의 부교재비가 지급되고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은 여기에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좀 다른 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실 3월 달에 한 번 신청을 하시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급식비, 방과학교 수강권, 또 PC 정보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또 교과서 대금처럼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받으실 수 있다면 이제는 한 70만 명 정도가 교육급여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어떠세요?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 대상이 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다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 대상이 만약에 확대되어서 교육만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교육급여를 지원받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첫 지급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